손발이 차가운 이유,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손발 냉증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손발 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손이 너무 차갑습니다. 발이 시려서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양말을 2겹, 3겹 신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홍삼을 먹습니다. 인삼을 먹습니다. 몸을 데운다는 건강식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몸을 강하게 데우는 방식이 몸 중심만 뜨겁게 만들고 손발은 그대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얼굴은 화끈합니다. 몸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발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은 체온이 아니라 혈액 흐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혈액이 몸 전체를 돌면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의학계에서는 말초 혈액 흐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른이 넘어도 손발이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질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 부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앉습니다. 식사를 하고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앉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근육 하나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말초 혈액 흐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발이 차갑습니다. 발이 저릿합니다. 이 현상이 바로 말초 혈액 흐름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을 억지로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끝까지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식재료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늘 보던 채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식재료입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그런데 이 부추가 왜 손발 냉증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핵심은 혈액 흐름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손끝과 발끝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걷는 데만 필요한 근육이 아닙니다. 종아리가 움직이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보면
이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앉습니다. 식사를 하고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앉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되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 흐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발이 차갑습니다. 발이 저릿합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 말초 혈액 흐름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발이 너무 차가워 밤에 잠을 자주 깬다고 했습니다. 양말을 2겹, 3겹 신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음식도 많이 먹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이 예전처럼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밤에 발 때문에 잠을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억지로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늘 보던 채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채소의 역할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그런데 이 부추가 왜 손발 냉증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돕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부추에는 황화 화합물 계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흐름과 관련된 작용과 연관되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식생활에서도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돕는 식재료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부추무침, 부추전, 부추국,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특별한 음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추를 많이 먹으면 손발 냉증이 바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몸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그리고 식탁에 채소를 조금 더 올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몸의 순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식사 전체의 균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도 채소 중심 식단이 건강과 관련된 여러 지표와
연관되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부추가 등장하는 이유는 특별한 약처럼 먹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먹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자주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바로 물 섭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손발 냉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 채소를 조금 더 먹는 것,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의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법이 손발 냉증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습관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발 관리 습관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발 관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움직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대부분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휴대전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자리에 듭니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아리 근육도, 발가락 근육도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잠을 자면 손발이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발을 잠시 담급니다. 이 방법을 흔히 족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 주변 근육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안한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 움직이기입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이 작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움직이면 말초 혈액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고 나면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 밤에 발 때문에 깨는 일이 줄었다. 발이 예전처럼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몸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몇 주 동안 이어갔을 때 몸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관리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걷기, 식탁에 채소 조금 더 올리기,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기. 이 3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생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습관이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런 작은 습관이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의 순환도 그에 맞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면 순환 환경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보는 것, 내일은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 다음 날에는 식사에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손발 냉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손끝과 발끝 같은 말초 부위는 혈액 흐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손발 냉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걷기, 식탁에 채소 조금 더 올리기,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몇 주 동안 이어갔을 때 몸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손발 냉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손발 냉증 때문에 겨울이 힘든 분 계신가요? 손이 차갑다. 발이 차갑다. 손발이 모두 차갑다. 어떤 경우에 가까우신지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몸의 순환을 깨우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